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프로퍼티 데코레이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try except block 얘기했고, 그 에러를 어떻게 발생시키는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뒤에 보면 클래스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겠는데요. 사람들이 보통 Four Pillars of OOP라고 불러요. 필라라는 게 기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집을 지으면 보통 기둥이 4개가 있죠. 그죠? 기둥 4개가 있는데, 그래서 Four Pillars of OOP가 뭔지 그거를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Four Pillars of OOP라는 게 이 4가지를 의미합니다. Inheritance, Polymorphism, Encapsulation, Abstraction. 어떤 것부터 할까? 상속이 제일 중요하니까 상속부터 얘기하겠습니다. Inheritance라는 건 상속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클래스를 짜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현대차에서 나오는 차가 뭐예요? 요새 제가 차에 요새 관심이 없어서. 현대차 뭐가 있나? 아반떼, 아반떼, 떼죠. 네, 아반떼 클래스가 있고, 이게 또 뭐가 있나요? 소나타는 단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케이, 그랜저, 니오는 기아인가? 네온가? 이렇게 여러 개의 클래스가 있다고 그래 보죠.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내부에서 클래스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아반떼 클래스가 있고 뭐 클래스가 있고 뭐 클래스가 있고 이렇다고 그래 보죠. 근데 여기 보면 어떤 거는 보통의 내연기관차고 어떤 거는 전기차고 어떤 건 하이브리드라고 그래 보죠.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반떼하고 G라는 거는 내연기관이라고 그래 보죠. 그리고 G도 있고 W도 있고 그래 보죠. 요거는 하이브리드라고 그래 보죠. 그리고 A, B, C, D 이런 것들도 있다고. 이거는 전기차라고 그래 보죠. 그러면 자동차 종류가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보면 어떤 거는 내연기관이고 어떤 거는 하이브리드고 어떤 거는 일렉트릭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 아반떼하고 그랜저가 내연기관이기 때문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연기관 클래스에서 그걸 작업을 해놓고 아반떼나 그랜저에서는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한다고 그러면 아반떼에도 그 기능이 쭈루룩 들어있을 거고 그랜저에도 그 기능이나 메소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아반떼에 있는 어트리뷰트나 메소드가 있을 거고 그랜저에 있는 그랜저에 있는 어트리뷰트하고 메소드가 있을 텐데 이 내연기관이라는 특성 때문에 똑같은 어트리뷰트하고 메소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아반떼 클래스에 똑같은 종류의 코드가 들어가고 그랜저에도 똑같은 코드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코드를 짜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 한쪽을 고치면 다른 쪽도 고쳐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코드를 드라이하게 짜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드라이가 뭐의 약자지? Don't repeat yourself. 그러니까 똑같은 코드가 여러 개 반복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반떼 클래스를 만들고 그랜저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어트리뷰트도 있고 메소드도 있고 그랜저에도 어트리뷰트가 있고 메소드가 있는데 내연기관이라는 속성 때문에 발생하는 특정 어트리뷰트하고 메소드가 아반떼에도 들어가 있고 그랜저에도 들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코드가 두 군데 들어가 있어요. 그게 지금 repeat yourself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연기관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런 놈들을 다 위에다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반떼하고 그랜저는 그거를 상속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나머지도 똑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다 기본적으로 차예요. 그러니까 내연기관 클래스에 있는 어트리뷰트하고 메소드하고 하이브리드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하고 어트리뷰트가 있고 뭐 일렉트릭 비클에 있는 어트리뷰트하고 메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동차이기 때문에 생기는 어트리뷰트하고 메소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차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윗단으로 다 올려보는. 그래서 동일한 코드가 그러니까 동일한 어트리뷰트하고 메소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코드를 짜면 내가 코드를 수정할 때 하나만 수정하면 돼요. 동일한 코드가 두 군데 있다고 그러면 내가 뭐를 하나 딱 고치면 다른 한쪽도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수고를 덜게 하기 위해서 동일한 코드는 두 군데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속이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상속의 개념이고요.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보십시오. 애니멀이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지금 여기 애니멀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잘 보이나요? 여기 보면 클래스가 3개가 있어요. 애니멀 클래스가 있고 dog 클래스가 있고 cat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dog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animal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애니멀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겠다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cat 클래스에도 보면 애니멀이라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되어 있죠. 그러면 애니멀 클래스를 상속을 받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애니멀 클래스가 있고요. 그 밑에 dog이 애니멀 클래스를 상속을 받은 거고요. cat이 애니멀 클래스를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애니멀 클래스에 이렇게 던더 이닛이 들어가 있고요.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dog 클래스에 보면 던더 이닛이 없어요. 그렇죠? 던더 이닛이 없어요. dog 클래스에 던더 이닛이 없고요. cat 클래스에서도 던더 이닛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dog을 body라는 이름의 dog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whisker라는 cat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dog하고 cat에는 던더 이닛이 없기 때문에 그 윗단에 있는 애니멀 클래스의 던더 이닛이 실행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던더 이닛이 없어요. 그러면 dog이나 cat을 이니셜라이즈 할 때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상속을 받아서 윗단에 있는 애니멀 클래스에 있는 던더 이닛을 실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셀프 네임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여기 프린트를 해보죠. dog name dog name 프린트하게 하고 cat name 프린트하게 해보죠. 그러면 dog name은 body가 될 거고 cat name은 whisker가 될 거예요. 이게 프린트가 된다는 얘기는 이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speak 여기 dog speak, cat speak 메소드에 보면 이게 돌리면은 이름을 누구가 뭘 한다. 여기는 woof dog은 woof하고 cat은 meow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죠? 제대로 작동되죠? 예. 그래서 지금 child 클래스에 던더 이닛이 없으면 부모 세대에 있는 던더 이닛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좋은 프랙티스가 아니에요. 예? 이렇게 코드 짜는 건 돌아가긴 하지만 좋은 프랙티스는 아니에요.
이번에는 던더 이닛이 여기 오케이. 페어런트 클래스가 있고요. 차일드 클래스가 있고 차일드 클래스는 페어런트 클래스를 상속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페어런트 클래스에도 던더 이닛이 있고 차일드 클래스에서도 던더 이닛이 있어요. 아까는 차일드 클래스에 던더 이닛이 없었죠. 그러면 페어런트 클래스에 던더 이닛이 돌아간다고 그랬죠. 오케이. 그러면 리가 나오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요게 차일드 클래스에 던더 이닛이 돌아간 거예요. 페어런트 클래스에 던더 이닛이 들어간 거예요. 헷갈리죠? 그죠? 네, 프린트를 집어넣어 보죠, 여기다. child class 던더 만약에 child class에 던더 이닛이 돌아갔다 그러면 요게 프린트가 될 거고요. parent class에 던더 이닛이 돌아갔다고 그러면 parent class 던더 run 그렇게 프린트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돌아갈까요? 뭐가 프린트가 될까요? child 클래스의 던더가 돌아갈까요? 아니면 parent 클래스의 던더가 돌아갈까요? 오케이. child 클래스에 있는 던더가 돌아갈 것 같다는 사람. 오케이. parent 클래스에 있는 던더가 돌아갈 것 같다는 사람. 아까 보면은 parent 클래스의 던더 돌아갔어요. 그죠? 아까 parent 클래스의 던더가 돌아갔었죠? 예, 봅시다. child 클래스만 돌아가요. parent 클래스가 안 돌아가요. 이것도 bad practice예요. 이것도 bad practice예요. 이거는 메소드 오버라이딩이 발생을 한 겁니다.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설명을 할게요. 자, 오퍼레이터 오버라이딩하고 전에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이라는 걸 설명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오퍼레이터가 있어요. 오퍼레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클래스 A에서 def 던더 애드 이걸 하면 클래스에서 이 오퍼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요. 또 뭐 클래스 B에서도 def에서 던더 애드 하면 이걸 사용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인테저 클래스에서도 이걸 사용할 수가 있고요. 스트링 클래스에서도 이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float 클래스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다 다르게 사용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이 오퍼레이터가 오버로딩 되어 있다고 불러요. 이게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생각을 할게요.
이거 메소드 아닌 경우에도 성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def app 해서 이거는 return 2를 리턴한다고 그러고요. def app 그래서 이거는 return 2를 리턴한다고 그러죠. 코드를 이렇게 짰어요. 그러니까 f를 define 했고요. 그 다음에 또 f를 define 했어요. 그래서 print f를 execution을 하면 1이 프린트가 될까요? 2가 프린트가 될까요? 네? 똑같은 f를 두 번 define을 했어요. 한번 해볼까요? 챗GPT한테 물어봅시다. 이건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코드를 이렇게 짠 거예요. 스투피드하게 코드를 짠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코드 짜는 사람 없어요. 함수 f를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함수 f를 정의했어요. 그 다음에 f를 execution을 했어요. 그러면 뭐가 리턴이 되겠냐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건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f가 개무시. 함수가 그러니까 함수가 써 있었는데 그거에다가 그걸 지우고 오버라이딩해서 함수가 정의가 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이게 기본적으로 메소드 오버라이딩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요 케이스인데요. 지금 parent 클래스가 있고요. child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요 child 클래스에 under init이 있고 parent 클래스에 under init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게 무시가 된 거예요. 요게 무시가 되고 요게 실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parents 클래스에 뭐 def, f, self 어쩌고 이런 게 있다고 그러고 또 child 클래스에 동일한 이름의 이렇게 있으면 이제 f라는 메소드를 콜하면 이게 무시가 됩니다. 이게 메소드 오버라이딩이에요. 근데 여기에 g라는 메소드가 있다고 그러면 내가 오브젝트 C에서 child 클래스에서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g를 콜하면 요 놈이 콜됩니다. 그러니까 요 child 클래스 오브젝트를 만들고요. 내가 g를 콜하면 이게 콜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parent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나 어트리뷰트를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차일드 클래스에서. 하나 코드를 짜볼까? 간단하게. 메소드 오버라이딩. 여기다 하나 짜보죠. 오케이. F return 1. F는 1을 리턴하고요. 여기서는 2를 리턴하고 G라는 건 3을 리턴해요. 좀 전에 그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print a.f print a.g 하면 오케이. 아까 child의 던더만 돌아간다고 그랬죠. 부모의 던더는 안 돌아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A의 last name 하면 리가 제대로 나왔고요. A의 F를 하면 A의 F를 돌리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네? 예, A의 F는 2가 나와야 될 거고요. A의 G는 3이 나와야 돼요. 오케이? 그죠? 이게 메소드 오버라이딩이에요. 그리고 inheritance. 그러니까 child 클래스에는 G가 없어요. parent 클래스에 있어요. 그래서 그 parent 클래스에 있는 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에 G라는 메소드가 있는 거고요. 아반떼나 그랜저에는 G라는 메소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반떼나 그랜저 클래스에 있는 애들이 G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페어런츠 클래스에 있기 때문에. 오케이? 이것도 bad practice예요. 왜 bad practice라고 그러냐면 child 클래스에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면 parent 클래스도 이니셜라이제이션 해주는 게 국룰이에요. 국룰이 뭐예요, 학자지? 오케이. 첫 번째 이그젬플에서는 child 클래스에 던더 이닛이 없었어요. 그래서 페어런츠가 에휴 치질한 놈 그러면서 페어런츠가 알아서 던더 이닛을 해줬어요. 그죠? 예. 이번에는 페어런츠 클래스에도 던더 이닛이 있고 child 클래스에도 던더 이닛이 있어요. 그런데 child 클래스의 오브젝트를 만들고 보니까 child 클래스에 있는 던더 이닛만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되고 parent 클래스에 있는 던더 이닛은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안 됐어요. 오케이? 이거 bad practice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국룰은 child 클래스를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면 그 위에 있는 parent 클래스도 자동으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줘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코드가 안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bad practice라고요. 그래서 지금 할 거는 child 클래스를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빵 해주면 parent 클래스도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빵 자동으로 되게. 그거를 해줄 거예요. 메소드 오버라이딩이 돼서 그런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parent 클래스를 이니셜라이즈를 자동으로 해주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xplicit하게 하는 게 있고요, implicit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케이. explicit하게 하는 것부터 보여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프린트를 좀 해보죠. 여기 아까 오케이. 이렇게 하면 지금 child 클래스에서도 던더 이닛이 있고요. parent 클래스에서도 던더 이닛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돌려보죠. 일단 last name이군요. name이 아니고 last name이군요. 오케이, 그러면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여기가 먼저 들어갔어요. child 클래스의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 child class under init run 요게 프린트가 됐고요. 여기 parent의 under init을 돌렸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게 프린트가 됐고, 실제로 attribute는 여기서 만들어졌어요. 오케이? 그래서 a last name 하면 지금 child 클래스에서는 attribute가 없어요. 그래서 parent 클래스에 가보니까 parent 클래스에 attribute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용을 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parent라고 써 있잖아요. 예, 이렇게 explicit하게 initialization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explicit initialization이라고 불러요. implicit은 뭐냐? 이게 부모 클래스가 parents인지 아니면은 뭐 삼촌인지 트럼프인지 뭐 모르잖아요. 알죠? 아는데 그게 이름이 그때그때 바뀌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코드는 똑같이 프린트 스테이트먼트 추가를 할게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프린트가 돼요. 예, 요 부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고요. 요 부분이 달라진 거예요. super. 여기는 parent고요. 여기는 super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self가 안 들어가 있어요. 셀프 넣어볼까요? 한번 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에라 뜨죠? 그죠?
에러 떠요. 셀프 넣으면 안 돼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child class에서 던더 이닛이 돌아가면 자동으로 parent class의 던더 이닛도 돌아가게 한 거예요. 이게 국룰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클래스에는 기본적으로 던더 이닛이 들어가야 돼요. 모든 클래스에는 국룰이 던더 이닛은 무조건 집어넣는 게 국룰이고요. 그 다음에 상속이 있으면 child 클래스의 던더 이닛이 돌아가면 그때 페어런츠 클래스에 있는 던더 이닛도 다 돌아가게 하는 게 국룰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explicit하게 할 수도 있지만 슈퍼를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상속 스트럭처를 막 바꾸고 그 클래스 이름 바꾸고 그러면 그때그마다 이 페어런츠, 예를 들어 페어런츠라고 안 하고 페어런츠라고 복수를 하면 여기 s라고 고쳐줘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물론 여기에 있는 여기는 s를 붙여야겠지만은 여기는 고쳐줘야 되겠지만은 이쪽 부분은 안 고쳐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explicit하게 parent class를 initialization 하는 거는 bad practice고요. implicit하게 하는 게 good practice예요. 여기가 그 얘기고요. explicit하게 하는 거하고 implicit하게 하는 거하고 기본적으로 implicit하게 하는 게 더 좋다는 거를 얘기를 한 거고. 자, 이번에는 이걸 해보죠. 페어런츠가 아니고 father, mother예요. 갑자기 노래가 갑자기 휙 지나갔는데 싸이 노래가 싹 지나갔는데 오케이. 그래서 지금 child가 있고요. child가 있고 father가 있고 mother가 있고 그래요. 이거는 두 군데서 상속을 받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다 모든 클래스에는 던더 이닛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프린트 스테이트먼트만 들어가 있어요. father가 던더 이닛이 되면 father class initialized 뭐 그렇게 돼 있고 mother도 마찬가지 mother class initialized 돼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걸 돌리면 뭐가 프린트가 될까요? 밑에 나와 있네. 이렇게 됩니다. 슈퍼를 했죠? 슈퍼를 하면 father class가 initialization이 돼요. mother class는 initialization이 안 되고 그 다음에 child class initialization 되고 그래서 father class initialized, child class initialized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상속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보세요. 자, 상속에 오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진이 더 센가? 예를 들어서 father로부터 DNA가 오고 mother로부터 DNA가 와요. 그럼 어떤 DNA가 나한테 더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지금 이 경우에 father의 진이 세고요. 그 다음에 mother의 진이 세요. 물론 내 진이 제일 세고. 오케이? 그래서 C가 제일 세고요. 그 다음에 father, mother 이렇게 돼요. 그래서 슈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니셜라이제이션 여기서 여기서 done the init이 돌아갔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super done the init 하면 요 순서에서 그 다음 게 이니셜라이즈가 돼요. 그래서 father가 이니셜라이즈가 됐어요. 근데 father 쪽에서 father의 이니셜라이제이션 됐을 때 mother 것도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라 그 코드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엄마 것도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려면 father 쪽에 이게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father 쪽에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돌아갈 때 여기에 있는 super done the init이 요 놈을 이니셜라이제이션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슈퍼 이닛이라는 거는 요 오더에서 그 다음 거를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돌린다는 뜻이지 요 체인에 있는 모든 걸 다 이니셜라이제이션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 child initialization이 돼요. 그러니까 요게 프린트가 됩니다. 그 전에 요게 있죠. 이거는 father를 initialization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father initialization이 돌아가고요. 그러면 요게 프린트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super 그랬죠. 그러면 father 다음이 여기 오더가 보면 mother예요. mother는 사실 father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상속 다이어그램에서는. 하지만 요 오더링에서 보면 father 다음이 mother예요. 그래서 여기서 super init 그러면 mother가 initialization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돌려보죠. 그러면 여기서 슈퍼가 먼저 돌아갔고요. 슈퍼가 다 끝나면 child가 여기 프린트가 된 거고요. 맨 마지막에 슈퍼가 돌아가면 father 요 프린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슈퍼 했어요. 그러면 mother가 돌아가요. 이해됐나요? 요거를 바꾸면
요 father하고 mother의 순서가 바뀌어요. 프린트 되는 순서가. 왜냐하면 여기 father가 이니셜라이제이션 될 때 프린트 하기 전에 mother 거를 이니셜라이제이션 해줘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father, mother의 순서가 바뀝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순서를 뭐라고 그러냐면 Method Resolution Order 라고 불러요. 이걸 왜 Method Resolution Order라고 부르냐면은 옛날에 함수나 베리어블 찾을 때 예를 들어서 베리어블 찾을 때 우리 어떤 룰이 있었죠? LGBT 말고 뭐였죠? LGBT 말고 뭐죠? 베리어블 찾을 때 LGBT 말고 L 뭐였죠? 그 다음이 L이 로컬이죠? 로컬을 감싸는 게 뭐라고 그랬죠? enclosing. 그 다음에 맨 바깥에는 global. 그 다음에 built-in.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베리어블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작업을 하는데 베리어블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그 베리어블이 로컬 스코프에 있으면 로컬 스코프 걸 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인클로징에 있는 걸 찾아서 쓰고 글로벌에서 찾고 빌트인에서 찾고 그래도 없으면 에러가 나는 거예요. 오케이? 자, 클래스에서 내가 메소드를 사용을 해요. 메소드를 사용하는데 C에 없어요. 그 메소드가.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가서 F에서 찾아요. F에서 없어요. 그러면 mother에 가서 찾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약간 더 추가를 할게요. 여기 얘기는 안 했지만 맨 마지막에 우리 그 베리어블 찾을 때 맨 마지막 단위 빌트인이 있었죠. 그죠? 빌트인 레벨의 베리어블이 있으면 돼요. 여기에 쓰여지지는 않았지만은 맨 마지막에 빌트인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오브젝트라고. 이해되셨나요? 이게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예요. 그러니까 메소드를 그러니까 LEGB 룰하고 비슷한데 클래스에서 하는 거예요. 클래스에서 내가 메소드를 찾는 어트리뷰트도 똑같아요. 메소드라고 했지만 어트리뷰트도 똑같은 오더로 찾아갑니다. 메소드나 어트리뷰트나 다 그냥 하나의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클래스에서 이렇게 이너리턴스 하이라키가 이렇게 생기면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를 따라서 메소드를 찾아가는 거예요. 어트리뷰트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베리어블을 찾는 그 순서가 있었잖아요. LEGB라고. 이제 클래스에서 이런 상속이 있고 그러면 클래스에서는 상속이 이렇게 있으면 메소드나 어트리뷰트를 찾는 순서가 이 순서예요. 그래서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가 그거고요.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를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어떻게 하는지. 자, A가 상속을 받아요. B, C, D, E, F. F는 이것도 상속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고. 복잡하죠? 자, 이거의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를 지금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기본적인 로직은 바텀에서 탑으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같은 레벨에서는 left, right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left, right라는 거는 요 순서를 의미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father, mother 되어 있죠? 그죠? 요게 요 순서입니다. father, mother가 left, right예요. 여기 mother, father 그러면은 바뀐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A가 제일 먼저 나올 거고 B, C 오더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D, E, F가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렬로 세워야 되거든요. A, B, C, D, E, F를 일렬로 세워야 되는데 left가 먼저 나와야 되고요. right보다 bottom이 먼저 나와야 돼요. top보다. 그게 룰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페어를 봐도 지금 A, B, C, D, E, F가 일렬로 서 있어요. 근데 어떤 페어를 봐도 left에 있는 게 right보다 먼저 나와야 되고요. bottom에 있는 게 top보다 먼저 나와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동일한 거는 한 번만 나와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저가 어떻게 했냐면 A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B, C가 이런 순서로 나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윗단에 D, F를 여기다 집어넣고요. 가만 있어 봐라. 이게 아닌데 잠깐만. 이게 먼저, 이게 먼저, 이거 먼저. 레이어마다 청소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단이고요. 두 번째 단이 B, C고요. 세 번째 단이 D, F거든요. D, F를 B 입장에서 보면 D, F가 위에 단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 D에 들어와야 되고요. 오케이. F는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요렇게 정리를 하겠네요. 그러니까 그라운드 레벨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퍼스트 플로어 정리하고 그 다음 세컨드 플로어 정리하고 그런데 룰이 동일한 놈은 두 번 나오지 않아요. 여기 F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예요. 맨 마지막에는 오브젝트가 들어가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이그젬플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여기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 오케이. 이건 너무 간단하네. 오케이. 애니멀 클래스가 있고요. 이건 메소드 오버라이딩이군요. 메소드 오버라이딩은 뭐 우리 벌써 얘기했으니까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애니멀 클래스에 make sound가 있고요. dog 클래스에 make sound가 있고 cat 클래스에 make sound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dog하고 cat은 애니멀을 상속을 받았고요. 그래서 cat dog 오브젝트하고 cat 오브젝트를 만들었고 각각 make sound 하면 dog은 요게 실행이 돼요. 요게 실행이 되는 게 아니고 요게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cat은 요게 실행이 되고 요거는 실행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애니멀 클래스에 있던 make sound를 오버라이딩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로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B에 make sound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F에도 있고 C에도 있다고 그래보죠. 근데 이쪽에서 make sound 콜을 해요. make sound를 execution을 해요. 얘는 안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없다고 그러죠. make sound B에는 없고 F하고 C에 있다고 그래보죠. 그러면 F께 요거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하나 해보죠. 클래스 A가 있고요. A는 B, C를 상속하고 def 오케이. 여기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에 클래스 B는 DEF를 상속하고요. DEF를 상속을 하고 클래스 C는 F만 상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DEF 오케이. 봅시다. 이 그림이 제대로 됐나? 클래스 A는 BC를 상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B는 DEF를 상속하고 클래스 C는 F를 상속하고 DEF가 있어요. 그런데 메소드를 어디다 꼽아 넣냐 하면 F하고 C에다 make sound를 F하고 C에 make sound라는 메소드를 만들죠. F가 여기 있고요. def make sound F self print 뭐라고 하지?
미우가 어떻게 되나요? FFF라고 합시다. 오케이. make sound라고 그러고 make sound. 그 다음에 C에다 make sound. 이거는 CCC. 오케이.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그 하이어라키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make sound라는 거를 F하고 C에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F에 있는 make sound가 작동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A equal A고요. A dot make sound 하면 FFF 그런 거예요. B is not defined. 이 순서를 지켜줘야 되는군요. 오케이. 오케이. 순서를 지켜줘야 되네요. 그러면 DEF가 먼저 나와야겠네요. DEF가 먼저 나오면 오케이. 된 것 같아요. C가 위에 있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아까 A가 있었는데 BC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가 발생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BC를 위에다 놨고요. B 위에는 DEF가 들어가야 되고 C 앞에 F가 있어야 돼요. 오케이. CCC가 나오네요. 제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나오네.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가 이게 아니고 C가 먼저 나오네요. DEF가 이렇게 되나 보네요. DEF. 오케이. 제가 생각한 거랑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요. 오케이. A, B, C, D, E, F네요. 그러면 모든 페어에 대해서 레프트, 라이트가 만족이 되고 탑, 다운도 만족이 일단 A, B, C 이렇게 하면 요거에 대해서는 바텀이 먼저 나오고 탑이 나중에 나오고 레프트가 먼저 나오고 라이트가 나중에 나오죠. 그 다음에 D, F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모든 페어에 대해서 그 오더링에 맞게 되네요. 그죠?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조금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렬로 세우는데 바텀에 있는 게 탑보다 먼저 나와야 되고요. 레프트에 있는 게 라이트에 있는 것보다 먼저 나와야 돼요. 모든 페어에 대해서. 제가 조금 헷갈렸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 경우에 A, B, C, D, E, F 이렇게 되겠네요. 맨 마지막에 오브젝트 들어가고요. 오케이. 그러면 다시 해보죠. 그러면 D에 넣고 F에 넣어볼까요? D에 넣고 F에. 그러면 D가 먼저 될 거예요. 오케이. D가 어디 있나?
DDD 하면 DDD. 이게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예요. 오케이, 여기 읽어보죠.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예요. 이게 MR로. 오케이. 좀 전에 얘기한 거를 C3 리니얼리제이션이라고 불러요. 좀 전에 일렬로 세운 거 있죠? 그거를 C3 리니얼리제이션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여기 세 가지 룰이 있어요. 첫 번째는 local precedence order가 preserve 돼야 된다 거고요. 그 얘기는 the order base class in the inheritance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나중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나중에 나와야 있고 그 오더가 부모가 나중에 와야 되고 그 다음에 child가 앞에 와야 된다는 거고요. Maintain MRO of each parent. 오케이. Ensure monotonicity. 오케이. 오케이. Child first. 그 다음에 left parent first. 예. 그 다음에 머징을 할 적에 오더가 컨시스턴트 해야 된다. 오케이. 여기 저가 만들어 이그젬플이 있는데 이걸 봅시다. 클래스 X만 보면 X만 있어요. 그 다음에 클래스 Y 보면 Y만 있고요. 사실은 X 다음에 오브젝트가 있는 거예요. Y 다음에 오브젝트가 있고 옛날에는 코드 짤 때 여기 오브젝트라고 썼어요.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썼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 안 써도 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G, X, Y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child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parents가 나중에 오는데 왼쪽부터 오른쪽 순서예요. X, Y. 그러니까 G, X, Y예요.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W, G, Y 그죠? W, G, Y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W, G 지금 요것만 보면 W, G, Y고요. 그 다음에 G를 보면 G, X, Y예요. 그러니까 요 리니어 오더하고 요 리니어 오더를 머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W, G, Y 오더하고 G, X, Y 오더를 머징을 시켜주는데 머징을 한 다음에 인터널 렐러티브 오더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W, G, X, Y 이렇게 하면 여기서 W, G, Y랑 W, X, Y가 순서가 동일한 순서가 됐죠. 그러니까 리니얼라이즈 된 오더를 머징을 시켜주는데 기존에 있던 그 렐러티브 포지션 오더가 프리저브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됐고요. 그 다음에 Y를 또 핸들링을 해야 되고요. 그럼 Y는 여기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걱정을 할 게 없는 게, 이거 파이썬이 알아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요것만 한번 해봅시다. 이거 워낙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자 A, B 이렇게 됐고요. C는 A, B를 상속을 해요. 그러면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가 C, A, B예요. 그 다음에 D 있고요. E가 C하고 D를 상속을 하고요. 그러면 E, C, D고 그 다음에 F, G H는 E, F, G를 상속을 하기 때문에 H, E, F, G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H 입장에서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EC 요게 기존의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고요. E를 봐요. E가 ECD예요. ECD. 그러니까 요 리니얼리제이션하고 요 리니얼리제이션을 머징을 해야 돼요. 로컬 순서는 변하지 않게. 그래서 HE CH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리커시브하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H가 지금 클래스입니다. .mr로 하면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가 쭉 나와요. 맨 마지막에 오브젝트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H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든 오브젝트가 어떤 메소드를 콜한다든가 아니면 어트리뷰트를 콜하면 요 순서로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이제 슈퍼로 다시 돌아가서 슈퍼 그러면 그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의 그 다음 거에 있는 거를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것만 이니셜라이제이션 해줘. 그래서 여기서 봅시다. D를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했고요. D를 이니셜라이제이션 했어요. 그러면 D가 이니셜라이제이션 됐고 슈퍼 하면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에 그 다음 게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되고요. 그건 B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B가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되고요. B가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되고 거기서 슈퍼를 하면 A가 되나? C가 되네요. 이렇게? A가 되는 게 아니고 C가 되고 그 다음에 A가 이니셜라이제이션.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경우에 한번 요 메소드 리졸루션 오더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자 여기는 사실 이렇게 복잡하게 코드 안 짭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코드 안 짜요. 근데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가 워낙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엑서사이즈 생각을 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만 보면 A고요. 여기만 보면 로컬 리니얼라이제이션이 어떻게 돼요? 네, BA. 이거는
CA. 요거는 이렇게 여기서 계산합시다. D, B, C. 그런데 D, B, C인데 B에 뭐가 붙어 있죠? BA예요. BA예요. 그러면 D, B, A, C도 가능하고요. D, B, C, A도 가능해요. 둘 다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 게 C거든요. CA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걸 보면 이거여야 돼요. 이거여야 돼요. C가 CA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초이스가 있었는데 AC는 안 돼요. 우리가 CA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BCA가 프린트가 되는 거예요. DBCA.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각각의 클래스가 이너리턴스가 있으면 로컬하게 리니얼라이제이션이 있고요. 그거를 머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경우에 보면 두 가지 파서블리티가 있었는데 하나는 불가능한 거고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파이썬이 알아서 해줄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코드가 이렇게 복잡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라는 게 어떻게 워킹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좀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라는 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베리어블 찾을 때 L, E, G, B 프린시플하고 동일한 거예요. 클래스가 상속을 이렇게 받았을 적에 내가 메소드나 어트리뷰트를 찾을 적에 찾는 방법이에요. 찾는 순서예요. 그리고 슈퍼 던더 이닛은 요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에서 그 다음에 해당되는 것만 이니셜라이제이션 해주는 거예요. 그 전부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오케이. 제일 중요한 거를 설명을 했고요. 4필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필라예요. 그 다음에 폴리모피즘하고 업스트랙션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거까지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인캡슐레이션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캡슐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어트리뷰트들 메소드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캡슐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인캡슐레이션이라는 건 캡슐에다가 그런 뭐 메소드나 어트리뷰트를 집어넣어서 캡슐 안에 집어넣는다는 개념이고요. 캡슐 안에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밖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클래스 안에 어트리뷰트도 있고 메소드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 밖에서 어트리뷰트나 메소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블로킹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일정 부분. 뭐 어떤 거는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메소드 어트리뷰트가 있는데 어떤 것은 밖에서 사용하게, 보통 우리 메소드 사용하고 어트리뷰트 사용하듯이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게 하고요. 그런데 일정한 거는 밖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퍼블릭하게 오픈을 하고요. 어떤 거는 퍼블릭하게 오픈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캡슐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 이그젬플을 봅시다. 여기 셀프 A, 셀프 B, 셀프 C 있는데 B 앞에 언더스코어가 하나 있고요. C 앞에 언더스코어가 두 개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어떤 랭귀지에서는 public variable, private variable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파이썬에서는 레벨이 3개가 있습니다. 퍼블릭 레벨이 있고요. 프라이빗 레벨이 있고 윅 프라이빗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퍼블릭 레벨에 있는 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했던 것들이에요. 그냥 우리 여태까지 사용했던 게 다 퍼블릭 레벨에 있던 것들이에요. 그러면 뭐 A 밖에서 뭐 점하고 뭐 하면은 어트리뷰트 사용할 수 있고 메소드도 사용할 수 있었고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다 봤던 거는 퍼블릭 어트리뷰트, 퍼블릭 메소드예요. 근데 여기에 언더스코어 하나를 붙이잖아요. 언더스코어 하나 붙였어요. 그러면 이것도 밖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밖에서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언더스코어를 딱 붙이면은 이거는 밖에서 사용하지 말고 집안에서만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밖에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웬만하면 집안 클래스 내부에서만 사용하라는 거예요. 언더스코어 2개 붙으면 이거는 밖에서 사용 못해요. 그래서 여기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기 hello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MA를 프린트하게 했어요. 그러면 1이 프린트가 될 거고요. M 언더스코어 B 요거 워킹 합니다. 2가 프린트가 될 거예요. 그런데 M 하고 언더스코어 2개 붙이고 C 하면 이거는 워킹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코드가 돌아가긴 하지만 이 코드 짜는 사람이 이거는 밖에서 쓰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써도 되긴 해요. 오케이? 하지만
코드 짜는 사람이 밖에서 쓰지 마세요. 그러면 밖에서 안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언더스코어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이거는 쓰면 에러가 발생해요. 예? 그래서 다른 랭귀지에서는 public, private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파이썬에서는 public, private 하고 중간에 weak private이 있는 거예요. 밖에서 쓸 수는 있지만 쓰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갖고 싶다. 요거를 갖고 싶으면은 이렇게는 메소드를 통해서 가질 수가 있어요. 요거를 갖고 싶으면 이런 메소드를 통해서 받을 수는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private attribute는 메소드, 레귤러 메소드를 통해서만 받아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애초에 퍼블릭으로 만들지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더 로지컬하지 않나요? 이렇게 할 거면 애초에 이렇게 할 거면 왜 프라이빗으로 만들어서 메소드를 하나 더 만들게 해요? 그렇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코드가 있었던 거예요. 기존에 코드가 있었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내가 C가 필요해요. 그러면 self underscore underscore C를 다 self C로 바꾸면 그러다가 어디 하나 빼먹고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서 그냥 그걸로 퉁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일종의 땜빵이에요, 땜빵. 애초에 클래스 디자인을 잘 했으면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죠. 그죠? 그러면 처음부터 다 뜯어 고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주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살다 보니까 문이 삐끄덕 빠개졌네요. 그러면 문을 바꾸면 되죠. 집을 부수고 다시 건설하는 것보다. 그죠? 네, 그런 거예요. 오케이, 이제 메소드 봅시다. 여기 똑같아요. 지금 언더스코어 두 개가 붙어 있죠? 프린트 C라는 게 이거는 클래스 내부에서만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짜리도 있어요. 하나짜리는 프린트 B라고 볼까요? 하나짜리는 내부에서만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부에서만 사용하라고 이제 코딩을 처음 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근데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코드 짠 사람은 내부에서 사용하기를 바라고 코드를 짠 거예요. 그리고 두 개가 붙으면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밖에서는 절대 사용이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메소드나 어트리뷰트나 다 퍼블릭한 게 있고 프라이빗한 게 있고 위클리 프라이빗한 게 있어요. 그래서 위클리 프라이빗한 거는 밖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용하지 말라는 거고요. 두 개가 붙어 있으면 내부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밖에선 사용하지 않게. 그게 인캡슐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밖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부에서만. 그러니까 캡슐 안에다 그런 거 집어넣는 거예요. 밖에서는 이제 안 돼요. 그게 인캡슐레이션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인캡슐레이션은 일정한 메소드하고 어트리뷰트는 밖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해버린 거예요. 위클리 약하게 차단한 것도 있고 스트롱하게 차단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폴리모피즘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애니멀 클래스의 스피크가 있고요. dog 클래스의 스피크가 있고 cat 클래스의 스피크가 있고. 그래서 애니멀 클래스의 스피크는 정의가 안 되어 있고요. dog 클래스의 스피크는 누구가 우프한다는 거고 cat 클래스에 있는 거는 누구가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속도 일어났고요. 그러면 메소드 오버라이딩이 일어난 거죠. 그죠? 맞죠? 메소드 오버라이딩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폴리모피즘이라는 게 뭐냐면 애니멀 클래스의 스피크가 있는데 말하는 게 개가 말하는 거하고 캣이 말하는 거하고 명령어는 똑같은데 실제로 작동하는 형태는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를 띠는 거예요. 폴리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를 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폴리모피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speak라는 게 있는데 dog 클래스에서 speak하는 거하고 cat 클래스에서 speak하는 게 다르게 작동해요. 저의 이그젬플을 볼게요. 자, 사이파이의 stats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 보면 놈이라는 게 있고 유니폼이라는 게 있고 익스폰이라는 게 있어요. 놈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의미하고요. 유니폼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의미하고 익스폰은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브젝트를 만들었고요. 그 오브젝트에서 RVS만 그러면 랜덤 베리어 그 분포에서 랜덤하게 만 개의 데이터를 제너레이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히스토그램 그리고 PDF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여기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에서 랜덤 넘버들을 제너레이트를 한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거를 유니폼으로 바꾸면 폴리모피즘이에요. 그러니까 익스포넨셜에서 스피크한 거랑 유니폼에서 스피크한 거랑 명령어가 똑같아요. 그죠? 명령어가 똑같아요. 근데 나오는 거는 하나는 뮤하고 하나는 박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노말로 해보죠. 이번엔 정규 분포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폴리모피즘이에요. 그러니까 유니폼에서 노말에서는 노말에 보고 스피크하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스피크를 한 거고요. 유니폼에서 스피크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에서 스피크하라고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을 이용을 해서 랜덤 베리어블을 제너레이트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드 이름이 똑같아요. 이해되셨죠? 하지만 오브젝트가 뭐냐에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게 비헤이비어가 달라져요. 도 클래스에서 스피크 그러면 bark 하고요. cat 클래스에서 스피크 하면 meow 했죠. 유니폼 클래스에서 RVS에서면 RVS 그러면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을 제너레이트 하고요. 노말에서 RVS 하면 노말에서 랜덤 베리어블을 제너레이트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게 폴리모피즘이에요. 그러니까 그 메소드 그러니까 메소드나 어트리뷰트의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스탯 놈을 많이 사용을 해서 익숙하다 그러면 유니폼도 동일하게 쓰면 돼요. 왜냐하면 메소드하고 어트리뷰트가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스탯의 익스폰도 있거든요. 똑같이 사용해요. 메소드하고 어트리뷰트 이름이 정확하게 똑같아요. 스탯에 또 다른 것들도 많아요. 뭐 감마, 베타, 뭐 바이노미얼, 학부 확률론이나 통계학 시간에 배운 디스트리뷰션들 있죠? 다 있어요. 근데 하나만 잘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동일하게 비헤이비어를 합니다. 메소드 이름이 다 동일하고요. 어트리뷰트 이름이 다 동일해요. 그게 폴리모피즘이에요. 그래서 폴리모피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의 오브젝트들이 있는데 거기에 메소드들이 다 동일하고요. 어트리뷰트들이 다 동일해요. 그래서 한 놈만 제대로 이해하면 나머지 것들을 쫙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폴리모피즘이에요. 마지막으로 abstraction입니다. 폴리모피즘하고 abstraction은 기본적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여러 가지 다른 클래스가 있어요. cat 클래스, dog 클래스, horse 클래스, 또 뭐가 있나요? lion 클래스, 타이거 클래스. 거기마다 다 동일한 메소드가 있고 동일한 어트리뷰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cat 클래스만 잘 익숙하게 사용을 한다 그러면 거의 동일한 철학을 가지고 다른 클래스에 가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그게 기본적으로 폴리모피즘이에요. 업스트랙션도 동일합니다. 동일한 아이디어인데 약간 달라요. 약간 아주 눈곱만큼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예를 들어서 애니멀 클래스에 배트도 있고 캣도 있고 독도 있어요. 엘리펀트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speak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도 speak를 만들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run이라는 걸 만들어 볼까요? run.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플롯 해보죠. 플롯.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폴리모피즘에서 우리가 사용한 거는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사용을 한 거예요. 그죠?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B에서 플롯이라는 걸 임플리멘트 안 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no problem. B에서 플롯하면 에러 떠요. B에서 플롯을 하면 A에 있는 플롯이 돌아가겠네요. 그죠? 맞죠? abstraction은 B에 플롯이 없으면 에러를 발생시켜요. 폴리모피즘 아이디어에서는 B에 플롯이 없어도 no problem. 그냥 A에 있는 플롯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abstraction 스타일로 코드를 구성을 하면 B에 플롯이 없으면 이제 에러가 발생해요. 이해되셨나요? 강제로 플롯을 임플리멘트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폴리모피즘을 완벽하게 구현하도록 강제로 하는 겁니다. 폴리모피즘은 이걸 하는데 강제성은 없어요. 하다가 깜빡하면 그거는 없는 거예요. 그 클래스에는. 그런데 abstraction을 이용을 하면 모든 클래스에 동일한 메소드가 다 임플리멘트 돼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에러가 발생해요. 그게 abstraction입니다. 그러니까 폴리모피즘하고 abstraction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철학을 가지고 있지만 abstraction은 강제로 하는 거예요. 어떤 메소드나 그게 없으면 에러가 나요.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렉탱글이 쉐입을 상속을 받았어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렉탱글이 쉐입을 상속을 받았는데요. 이게 abstract 클래스입니다. 이게 abstract 클래스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를 상속을 받냐면 ABC를 상속을 받아요. ABC 상속받고요. 그러니까 from ABC, import ABC, 그 다음에 abstract method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요 ABC를 상속을 받고 요거를 메소드를 만들었고요. 여기에 데코레이터를 붙여요. abstract method라고. 그러면 이걸 상속을 받은 애는 에리아라는 걸 무조건 임플리멘트를 해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없으면 에러가 떠요. 자, 임플리멘트를 안 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에러가 뜹니다. 야, 너 말이야. 에리아 어디 갔어? 그런 겁니다. 에리아를 임플리멘트를 해야 돼요. 강제로.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지금 요거는 레귤러 메소드를 강제로 만든 거고요. 레귤러 메소드도 있지만 스태틱 메소드도 있고 클래스 메소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할 수 있어요. 어디 써놨나 내가? 여기 있네요. 업스트랙 메소드를 하려면 클래스 메소드를 강제를 하려면 여기다 업스트랙 메소드 데코레이터 위에다가 클래스 메소드 데코레이터를 붙이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상속받는 애는 do something이라는 걸 클래스 메소드로 임플리멘트를 해놔야 돼요. 스태틱 메소드도 동일하고요. 오케이? 스태틱 메소드도 동일하게. 예, 그래서 폴리모피즘하고 업스트랙션은 거의 유사한데 업스트랙션은 강제로 폴리모피즘을 강요를 하는 거고요. 폴리모피즘은 어떤 메소드가 없어도 오케이 없으면 네 책임이지 내 책임 아니야 그거예요. 업스트랙션은 일단 업스트랙션을 딱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거기에 있는 메소드들은 다 만들어 놔야 돼요. 오케이? 하지만 업스트랙션이나 폴리모피즘이나 기본적으로 한 클래스에 익숙하면 다른 클래스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하니까 한 클래스에 익숙해지면 다른 클래스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건 스탯 모델에서 하나 특정하게 노말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다른 것도 다 동일하게 익숙해져요. 그게 폴리모피즘 때문에 그래요. 업스트랙션 때문에 그래요.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